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면 0.8%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비슷한 규모의 0.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턴을 보면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다행히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100원 상승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2.5%의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은 특별하게 흐름이 나뉘었는데 네이버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받쳐주면서 오늘은 카카오하고 다르게 혼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 SDI 오늘 SDI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동차 관련주들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저는 LNF 무려 19%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진단키트 시젠을 보시면 오늘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젠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언택트보다는 다시 컨택트 쪽으로 관심과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앞선 카카오와 다르게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큰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7월 7일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 모두 강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LNF,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다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롯데케미칼 이렇게 다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시장을 대응하기 좋았던 하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는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지수 대비 종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모처럼 반등이 나왔다 이 점에 점수를 부여했다면 오늘은 대형주의 상승 그리고 어제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금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고 또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읽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수출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4.1%가 증가했고 반도체는 15.6%, 그리고 자동차는 19.3%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하단을 보시면 지금 올해만 6개월 연속으로 상승이고 7월 10일까지도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률을 살펴보면 이번 1월 달에는 23%, 그리고 2월 달에는 70%, 3월 달에는 25%, 그리고 4월 달에는 45%, 5월 달은 81%, 6월 달은 40%. 이렇게 고속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너무 좋지 못했고 기저 효과로 인한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달을 보면 아직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조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출 증가세, 앞으로는 과거보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이 증가율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경기가 꺾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증가율, 기울기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이 부분을 조금 차이점을 두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년 대비 증가하는 폭이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출도 작년과 올해의 코스피 지수처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을 봤을 때 어제보다 또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현재 1.37%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다면 최근 구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해서 또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또 지난주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고 같은 재료라고 해도 그 재료가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변 상황은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관찰해 보시면서 항상 유동적으로 대응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요즘 들어서 흐름이 정말 좋고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바로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그 성장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난주에 정부에서 K배터리에 향후 10년 동안 4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에 비해서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성이거든요. 반도체도 물론 성장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2차전지는 이제 초입 단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데이터를 보여드렸듯이 배터리 사용량,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달을 제외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를 비교해봤을 때는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대비 올해에는 약 2배 이상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올해가 정점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를 바라볼 때 올해 1분기죠. 2월달과 3월달 비교적 2차전지가 부진할 때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성은 알고 있지만 주가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정말 전고점을 경신한 이 상황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과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이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쉬어가는 구간 혹은 주가가 일부 하락하는 구간
오히려 그런 구간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할 때 지금의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몇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매물대 이 부분까지 거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LNF, 자,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만 지금 17%의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지금처럼 급등이 나온 구간보다 과거의 2월달, 3월달 이런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구간,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런 구간보다 쉬어갈 때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모아간다면 충분히 중장기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왕 매수할 거라면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늘 그랬듯이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쉬어가는 구간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보시면서 항상 투자의 방향성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LNF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매출 증가가 본격화할 것이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익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유사한 국내 경쟁사로는 에코프로비엠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흡사하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증권사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이 가격대를 제시했는지, 이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NF뿐만 아니라 첨보도 최근에 전해질 공장 증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또 정부에서 투자하는 소식과 함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LNF와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첨보의 주가를 보시면 직전 고점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 오늘도 지금 8.5%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2월달과 3월달 그리고 5월달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 항상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자세를 한번 갖춰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이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와서 다시 8만원을 복구했지만 솔직히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성장성을 무시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제 생각과 달리 연말부터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잡기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 그런 종목들과 같은 생각을 대입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저도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참고 힘내본다면 분명히 좋은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는 주로 공연 티켓 판매와 여행 예약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11번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의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갭상승과 함께 지금 현재 2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인터파크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좋아하는 만큼
실제로 인터파크가 어느 기업에 인수되는지 한번 이 점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과 여행 티켓 판매,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없어지게 된다면 그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여기 크게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일부 갭 매우기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